푸른방송에서 이태원 구청장과 함께 달서구 우리 지역 명소를 소개하는 달서기행을 제작 방영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25일 오전 구청 대강당에서 제73주년 6.25 전쟁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구는 24일 호텔 아젤리아에서 제73회 6.25 전쟁 기념 행사 및 안보 다짐식을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우리소리 문화보존회가 23일 달성문화원에서 수군과 뮤지컬 오디션을 개최했습니다. 달서 씨름 대축제가 6월 17일 와룡 아랫공원 특설실험장에서 개최됐습니다. 2023년 달서 희성 4인 야구리그 6월 넷째 주 경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국립오페라단의 서정오페라 브람스가 7월 1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레몬뮤직 페스티벌 인 달서가 7월 1일과 2일 양일간 달서 아트센터 청룡홀 및 야외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2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푸른방송에서 이태원 구청장과 함께 달서구 우리 지역 명소를 소개하는 달서기행을 제작 방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달서기행 프로그램 제3편인 대구 대표 도시숲 와룡산 편백 자락길을 가다 편이 제작되었습니다. 와룡산 자락길은 생활 밀착형 도시숲길이자 치유의 힐링숲으로 달서구민뿐 아니라 대구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곳입니다. 해발 300m의 완만한 산세로 신당동에서 시작해 경운고등학교 뒤편까지 4.8km로 걸어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폭 1.2에서 2m로 3코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날 이태원 구청장은 선원 출렁다리, 편백 식재장소, 와룡숲속 놀이터, 개구리 소년 주모비, 배실 웨딩공원 코스를 소개하며 장소마다 담겨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와룡산 자락길은 어디서나 걷기를 시작할 수 있고 역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숲길입니다. 이번에 제작된 프로그램은 7월 중 푸른방송 1번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25일 오전 구청 대강당에서 제73주년 6.25 전쟁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6.25 참전유공자회 달서지구에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6.25 참전용사, 보훈단체 회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용사들의 명예선양과 호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달서구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의 힘찬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6.25 참전용사 무공훈장 전수, 보훈유공자 표창, 만세 삼창에 이어 각종 위로 공연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유교의 노래를 제창하는 순으로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참전용사에 대한 시상식으로 화랑 무공훈장 전수는 권득경 외 3명, 보훈유공자 표창으로 박재근 외 7명이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대 행사로 행사장 입구에 6.25 전쟁 사진을 전시해 비극적인 동전 상잔의 아픔과 전쟁의 의미를 알아보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웅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전시회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참전 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가와 지역사회를 지키신 분들을 잊지 않고 국가 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성구는 24일 호텔 아젤리아에서 제73주년 6.25 전쟁 기념 행사 및 안보 다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6.25 참전 유공자회 달성군 지회에서 주최됐으며 최재형 군수와 서도원 군의회 의장, 그리고 기관 및 보훈단체장, 6.25 참전 용사와 보훈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는 호국 영령에 대한 추모와 참전 용사의 희생과 용기를 기리기 위해 열렸습니다. 행사는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모범 참전 용사에 대한 표창장 수여, 이효원 6.25 참전 유공자회 달성군 지회장과 최재훈 달성군수의 기념사, 결의문 낭독, 6.25 노래 제창, 만세 삼창 등의 순으로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효원 달성군 지회장은 지난 6월 5일 정부에서 보훈청을 보훈부로 승격시켜 우리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주어 감사하고 나아가 후대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는 차세대 여러분들을 믿고 맡기며 피 흘려 지켜낸 이 나라를 잘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우리소리 문화보존회가 23일 달성문화원에서 수군가 뮤지컬 오디션을 개최했습니다. 이 오디션은 달성군 법정문화도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8월 19일 달성문화원에서 있을 수군가 완창 뮤지컬 달성으로 간 토끼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수군가 뮤지컬은 전통적인 수군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로 한국 전통음악과 춤, 연기가 조화롭게 결합된 공연입니다. 오디션은 지역의 자문위원과 노인회장, 기관단체장 등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 판소리 분과와 타악 분과 등 7개 분과로 나눠 진행됐으며 최종 선발된 인재들은 수군가 뮤지컬 공연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소리 문화보존회는 8월 19일 달성문화원에서 있을 수군가 완창 뮤지컬 달성으로 간 토끼 달성군 편을 시작으로 대구시 동구와 남구, 달서구 등을 돌며 예술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 달서 씨름 대축제가 6월 17일 와룡 아랫공원 특설 씨름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단오를 맞아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인 씨름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한 경기로 성서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특히 각 부별 3위까지 대구광역시 씨름왕 선발전 출전권이 주어지는 만큼 선수들은 치열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진복과 김주영, 정용상, 정현년 선수가 청년부와 중년부, 장년부, 매학급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고 매학급에서 1위를 차지한 전현년 선수는 첫 출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이민아와 배여진 선수를 차례대로 물리치고 1위를 차지하여 9월에 치러질 대구광역시 씨름왕 선발대회에서의 큰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천하장사 출신 현 용인대학교 이태영 교수가 참석하여 대회를 빛내주었고 팬사인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또한 영신중학교 씨름부 선수들을 초청하여 여러가지 씨름기술 시범과 주민 참여 퀴즈 이벤트가 진행되어 주민들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대회장에는 윤영호 달서구 체육회장을 비롯하여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해철 달서구 의회 의장, 박정한 운영위원장,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의 서정 오페라 브람스가 7월 1일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오페라 브람스는 14살 연상의 클라라 슈만을 평생 마음에 품고 작곡 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독신으로 삶을 마감한 독일이 낳은 위대한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의 생애를 바탕으로 한 창작 작품으로 국립오페라단이 서정 오페라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살리에르, 파리넬리 등 한국 창작 뮤지컬 작품들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제작자 한승원이 연출과 대본을 맡았으며 마에스트라 여자경이 지휘를 맡아 섬세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브람스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그의 음악에 심취해 볼 수 있는 이번 공연은 7월 1일 오후 5시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디 음악축제 레몬 뮤직 페스티벌 인 달서가 7월 1일에서 2일 양일간 달서 아트센터 청룡홀 및 여의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2023 레몬 뮤직 페스티벌 인 달서에서는 국내를 대표하는 인기 뮤지션들과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밴드 총 7팀이 출연해 펑크록, 모던록, 신스팝 등 여러 색깔의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첫날인 1일은 혼즈, 이고도, 신인류, 지틴이 여름밤을 낭만으로 물들일 예정이며 둘째 날인 2일은 플라스틱 키즈, 공중그늘, 콜드가 화려하고 개성 넘치는 공연을 펼칩니다. 특히 올해는 공연뿐만 아니라 대규모 전시, 플리마켓, 푸드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레몬 뮤직 페스티벌 인 달서는 7월 1일에서 2일 양일간 오후 5시 달서 아트센터 청룡홀 및 여의광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영님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2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성서산업단지 대기 개선 사업 국시비 128억 원을 확보한 소식입니다. 성서산업단지는 1984년부터 조성을 시작해 현재 대구광역시 최대 규모의 일반 산업단지로 성장해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와 주변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면서 대기오염과 취발생 등의 민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달서구청은 성서산업단지 대기 개선을 위한 방안과 사업 계획을 마련해 지난 5월 환경부가 주관하는 광역단위 대기 개선 공모사업의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시비 128억을 확보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성서산업단지 내에서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해 도업 중인 기업체 중 해당 시설이 노후되거나 악취 발생 등의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과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매출하는 사업장 등 약 120여 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광역단위 대기 개선 사업으로 이례적인 국시비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성서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구민들이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달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13일 팔공산 평산 아카데미 교육원 일원에서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90여 명이 참여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달서구에는 노인복지시설 133개소와 재가장기 요양기관 140개소에 약 9,500명 정도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어려움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설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종사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게 됐으며 상반기는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노인복지시설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노인인권 교육 및 부당청구 예방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강서 소방서 2023년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최강 소방관 분야 1위, 구급 분야 2위 수상 소식입니다. 대구 강서 소방서는 2023년 제36회 소방기술 경연대회 최강 소방관 분야에서 박지훈 소방교가 1위, 구급 분야에서 이준호 소방사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표하는 선수단이 참여해 분야별 현장 대응 능력을 겨루는 방식으로 먼저 최강 소방관 대회는 소방 차량의 소방 호스 연결 및 호스 말기, 중량물 들어 터널 통과하기 및 더미 옮기기, 중량물 들고 오르기 및 소방 호스 끌어오르기, 16층까지 뛰어오르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급 분야는 심정지 환자를 가정해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전문 심장소생술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대응 전술을 평가하는 다수 사상 대응 전술 2개 분야에서 타도와 경쟁을 합니다. 각 종목별 2위까지는 특별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수한 성적을 거둔 두 소방관에게는 1계급 특진의 영예가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드림스타트 1일 가족 캠프 프로그램 운영 소식입니다. 달성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15일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및 가족 70여 명을 대상으로 부지 낙동강 스포츠밸리와 다사 호수 농원을 방문하여 드림스타트 1일 가족 캠프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 놀이 체험 활동을 운영했습니다. 드림스타트 1일 가족 캠프 프로그램은 가족별로 자유로운 포즈로 가족 사진을 찍고 인화해 제공하는 가족 사진 찍기, 카약 래프팅 보드 수상 자전거 등을 체험하는 수상 레포츠 체험, 블루베리도 따고 머핀도 만드는 블루베리 체험 등으로 구성되었고 프로그램 후에 잘 참여해준 가족들에게 선물도 제공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달성군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지속된 감염병으로 인해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었던 드림스타트 가족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라며 계속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 연계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e스포츠 대회 참가자 모집 소식입니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e스포츠 대회 이번엔 이긴다를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발로란트 두 종목의 e스포츠를 진행하고 각 종목별 한 팀당 최대 6명으로 이루어진 16개의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3, 4위 결정전과 결승전은 8월 26일 토요일에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 1층 다목적 체육관에서 총 상금 200만 원을 두고 대면으로 승부가 진행됩니다. 당일 행사는 참가자뿐 아니라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다양한 관객 이벤트를 통한 기념품 전달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송하여 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운고 도전 다문화 골든벨 민속놀이 체험 박람회를 실시한 소식입니다. 화운고등학교 한국어학급 학생들과 다문화 도우미 및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 주간을 맞아 12일 도전 다문화 골든벨과 14일 민속놀이 체험 박람회를 실시했습니다. 화운고는 2022년부터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다문화 가정 학생으로 구성된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이들의 학업 및 진로, 학교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도전 다문화 골든벨은 한국어학급 학생들과 다른 학생들이 세계문화 콘텐츠 및 다문화 도서와 관련하여 골든벨 형식으로 퀴즈를 마치며 세계의 문화를 배우는 행사입니다. 또한 민속놀이 체험 박람회에서 학생들은 한국 사방치기 팽이치기 공기놀이, 중국 토우놀이, 베트남 제기차기, 카자흐스탄 딱지치기 등 각국의 전통놀이를 체험하며 서로의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오순옥 교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이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폭넓은 시야를 가진 국제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학급 운영 및 다문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6월 2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400세대에 전달할 희망드림 꾸러미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이웃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400세대에 전달할 희망드림 꾸러미 만들기 봉사활동입니다. 이번 희망나눔 꾸러미 봉사활동은 자원봉사 교육을 시작으로 신태정 강사의 지도에 따라 누름꽃 투명 부채를 만들고 국수, 쿨토시, 곰탕 등 여름나기 생필품과 함께 꾸러미를 만드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완성된 꾸러미는 다음 달 8일에 예정된 희망플러스 여름김장 나눔 마당에서 담근 열무 물김치와 함께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400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7월 1일부터 순환자원 회수로 보신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19대를 동행정복지센터 등 19곳에 추가 설치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지난해 기존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4대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주민들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편의 증진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식 향상을 위해 7월 1일부터 19대를 추가 설치해 확대 운영합니다. AI 기술이 적용된 무인 회수기는 라벨이 제거된 투명 페트병을 자동으로 인식 분류 업착 과정을 거쳐 수거합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투명 페트병 1개당 10포인트 씩 핸드폰 번호로 적립 가능하며 1인당 하루에 30개까지 투입할 수 있습니다. 누적 2,000포인트 이상 적립하면 슈퍼빈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회원 가입 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달성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대형 폐기물 배출 신청 품목이 확대되고 수수료도 일부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대형 폐기물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품목 및 수수료 항목이 다양하지 않아 배출 수수료 적용의 혼선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구는 이러한 혼선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품목과 규격을 기존 61 품목 113 규격에서 안마의자, 대리석 식당 등 67 품목 120 규격을 추가하여 128 품목 233 규격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 후 대형 폐기물 배출 시 희망하는 품목이 수수료에 없어 불편했던 부분이 해소되어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시설 과체류를 재배하는 10개 농가에 스마트 트랩 이용 병해충 자동예찰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스마트 트랩을 이용하여 LED 조명과 페로몬으로 해충을 유인한 뒤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어 정확한 해충을 진단한 후 방제에 필요한 농약과 기술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내 병해충 자동예찰 기술은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분석을 통해 3초 내 진단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트랩 안의 해충 종류와 밀도, 주변 온도와 습도 등 온실 환경 정보도 알 수가 있으며
빛과 해충의 활동 습성을 이용한 광유인 방식으로 방제 효과가 높고 사람과 작물에 안전합니다. 아울러 광원 평균 수명도 6,000시간으로 교환 및 전기요금 외에 유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생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농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트랩, 병해충 자동 예찰 시범 사업과 더불어 농가 맞춤식 달성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5농가에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